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약초 농사 아니면 가공 이쪽으로 하셨으니까 저도 보고 자라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대학도 이쪽으로 진학하게 됐고 이쪽으로 아예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황기는 이제 씨로 파종을 직접 해서 들어가는 작물이거든요. 한번 이제 씨가 올라온다면은 씨를 한번 솎아내주고요. 한 이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이제 순을 일부러 한번 쳐줘요. 순을 쳐서 이제 지상부가 이제 생육한 걸 좀 저지하고 밑에 뿌리가 좀 클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순치기를 한 2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한 11월쯤에는 이제 전부 수확을 해서 세척하고 그리고 이제 건조기에 이제 넓게 채반처럼 깔아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뭐 모양이나 이제 이런 색깔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잘게 썰어서 포장하기도 하고 어떤 건 이제 그 원물 그대로 통짜로 이제 포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채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1년입니다. 그리고 뭐 2년, 3년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채산성 문제 때문에 안 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죠. 네. 이제 그때쯤 되면 황기가 여기까지 자라 있어요. 일단 요 위에 그 풀 지상부를 싹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크레인으로 이제 일일이 땅을 파서 이제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손으로 주워 담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가공장으로 가서 세척기로 물을 통해 세척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건조하게 돼요. 색깔이 이제 노랗게 쭉 빠지고 모양도 이렇게 그 잔가지 없이 쭉쭉 길게 빠지고요. 그리고 요 대공이라고 하죠. 대공이 좀 굵을수록 좋습니다. 농가끼리 이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가지고 식품회사에 납품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소포장을 해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요리용으로 많이 사시거든요. 여름 특히 되면 이제 닭을 삶아 드시기도 하고 뭐 다른 약재랑 섞어서 물을 끓여 드시기도 하고 찌개 끓일 때 뭐 조림을 할 때 이럴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땅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어떻게 내가 무슨 미리 밑거름을 하고 어떻게 두둑을 파고 어떤 토지에서 기를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빨아먹어요. 마치 인삼처럼 한번 심고 나면은 제가 알기로 6년에서 7년 정도는 이제 환기를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연작장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옮겨가거든요. 그것도 있고 기후 영향도 아무래도 있었고요. 이제 환기가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많이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뿌리가. 근데 요새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가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충분히 잘 크지 못했어요. 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후에 따라서 환기 재배지는 계속 바뀔 것 같고요. 품종 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약초 쪽은 아직 전망이 있다. 왜냐면은 건강 쪽으로 계속 찾으신 분들이 계속 있고요. 이런 수요는 지금 매년 늘고는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잘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품질로. 이 제천 약초 시장이 지금부터 한 거의 생긴 지가 한 100년, 98년 정도 됐는데 저 시내 한 중심가에 있던 그 시장을 저희들이 한 35년 전에 일로 다 집단 이주했어요. 점포가 63개 점포. 전국에서 이제 그 뭐 유통량이라든가 생산량 한 80%가 제천에서 거의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인삼공사라든가 뭐 전국의 상인들이 와서 이제 다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경기도 지역에도 제일 많이 와요. 예. 이 환기가 연작이 안 되고 지금 환기 농사 짓는 분들이 대규모 대농을 지어요.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제천 같으면은 산간 고능이다 보니까 큰 평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데 가서 밭을 뭐 한 5만 평, 6만 평 얻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제천 시민분들이 지어가지고 가져와서 가공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45% 정도 보시면 돼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관광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전만 해도 100% 이쪽에 도매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소매시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한 90%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계약 재배를 많이 하고 그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생산된 환기를 가지고 제천시에서 지정해준 장소, GAP 이제 가공업소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영농조합들이. 놔두면은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가 인삼공사 정관장 아시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뭐 1년에 한 30톤, 40톤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영향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천 같은 데는 이제 수입 환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국내산만 팔다 보니까 좀 경쟁력은 있는데 지금 시골에 농사질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다 이제 고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이제 또 질 분들이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많이 있죠. 그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좋지요. 저는 약초 관련 업무 지금 맡고 있고요. 약초 생산 농가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생산하실 때 그 생산 비용이 들잖아요. 뭐 비료를 구매한다던가 농약을 구매한다던가 종자를 구매할 때 그때 그 비용들을 지원해주면서 약초 농가분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GAP 인증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가공을 할 때 가공비를 저희 제천시에서 지원해드리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환기를 재배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 그리고 pH가 7.0에서 8.0 정도인 약 알칼리 토양에서 환기가 잘 자라게 되는데, 제천은 그 조건에 딱 부합하는 이제 산간 분지라서 제천에서 나는 환기는 이제 뿌리가 단단하고 무기질 함량이 높다, 그리고 약효가 높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28년 제천 약초 시장이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때부터 환기에 대해서 유통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2006년에 저희 제천에서 GAP 인증을 환기 농가분들한테 인증을 해드리면서 그때부터 제천이 이제 환기로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 200헥타르까지 생산이 됐었는데 지금 한 30헥타르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환기 주 생산지가 정선 쪽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천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환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제천의 환기는 정통적인 한약재 공급을 넘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갈 전망입니다. 제천시는 약초와 음식을 접목한 약선 요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환기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한 건강보조제나 화장품 같은 천연 소재 산업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개최되는 국제 엑스포에 약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할 만큼 이 행사를 계기로 국내 연구 협력과 투자를 유치하여 환기의 기능성 식품화, 글로벌 판매망 구축 등 미래 성장을 가속할 계획입니다. 환기백숙 되게 좋아하죠. 환기백숙이 은은하게 달면서 또 되게 고소한 맛도 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땀이 좀 많이 나는 체질인데, 근데 환기에 그 땀 배출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그 여름철에 환기 백숙을 먹으면 다른 음식처럼 그렇게 땀이 많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되게 개운한 느낌이 있어서 복날 되면은 항상 환기 백숙 찾고 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러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러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죠.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 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넣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 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 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 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래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 형제가 9남매에다가 네, 그 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 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을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야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먹었죠. 한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 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기를 돋군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 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밥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죠.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 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지요.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좁쌀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좁쌀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닭 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피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 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뭐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 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네, 넣고 또 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요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참 끓이다가 열어보고 네,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네,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발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예,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 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후추도 옆에다가 이렇게.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매포면 고양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군, 중일군, 애들 일군 이렇게 일군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하고 살았어요. 한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구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 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네,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은 꼭 환기백숙을 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것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게 제일 첫째 꼽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